지난 2007년 주민소환제가 도입 시행됐지만 문턱이 너무 높아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서울에서 진행 중인 주민소환 사례를 통해 문제는 뭔지 또 개선해야 할 부분은 뭔지 짚어봅니다. 사안 취재한 김진중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현재 지금 서울에서 주민소환제가 추진되는 곳이 은평구랑 동대문구죠. 네. 어떠한 사안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일단 주민소환제는 그 문제가 되는 공직자를 소환을 해서 임기 중에 퇴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현재 서울에서는 은평구와 동대문구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구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은평구 지역 같은 경우는 진관동에 광역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는 문제를 두고 제대로 견제를 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지역 구의원 2명에 대한 소환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현재 주민 10,000명에 대한 서명을 마치고 선관위에서 서명부에 대한 심사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노점 운영권 양도 의혹, 직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구의원에 대해서 주민 소환 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그 의원, 대상자가 되는 의원의 지역구가 청량리 제기동인데 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서명 운동이 2월 11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주민 소환제가 제가 잠깐도 설명드렸었지만 조금 복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절차 끝나 서명 절차 끝나고 나서 또 다음 절차가 기다리고 그 다음 절차는 또 그 다음 절차가 기다리고요. 그거 자체도 사실은 그 절차 자체도 주민들한테는 좀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얼만큼 복잡한 건가요? 일단 이제 주민 소환제에 대해서 모르는 주민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구 사유에 대해서 명시하거나 제한한 규정은 없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문제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 소환을 할 수 있는 거는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투표권을 갖고 있는 주민,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청구가 가능한데 다만 이 절차라는 부분이 좀 복잡하다는 겁니다. 이제 소환의 청구 사유가 되는 부분, 그 문제가 되는 부분, 이슈의 경중도에 따라서 주민이 얼마나 동의를 하느냐, 그렇죠. 서명에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단계인 투표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건데요. 그 통과 절차, 첫 번째 통과 절차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서명도 굉장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네. 또 돈이 드는 부분도 있고 혼자서 아니면 일개 개인들, 집단들이 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처음에 주민 소환 투표 청구는 신청을 시작으로 해서 서명 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 서명부 심사 과정을 거쳐서 대상자가 되는 구의원이나 지자체장에 대한 소명 요청이 들어가고 그다음 투표, 개표 이렇게 한 12단계 정도를 거치게 단계가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네요. 근데 저기 보면은 서명 요청 활동에 주민 20%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네. 저 주민이라고 하는 건 또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일단 지금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아주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서명 단계인데요. 이 서명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대상이 되는 부분 누구냐면 투표권을 갖고 있는 주민입니다. 그것도 해당 지역. 그러니까 동대문구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청량리 제기동에 살고 있는 주민인데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주민 소환의 소환 대상자가 구의원이라 그러면 구의원의 선거구 안에 있는 그렇죠. 주민들의 20%를 얘기하는 거죠. 네네. 구청장이라고 한다면 그 구의 20%를 말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그러니까 20% 이상 되는 주민이 서명을 하더라도 이후에 투표 부분에 있어서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지만 뚜껑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3분의 1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표 작업을 하지 않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서명 받는 것까지도 굉장히 힘든데 그다음에 실제 투표를 하고 하는 절차까지도 굉장히 좀 넘어가는 게 굉장히 드문 사례 자체가 굉장히 드물다고요? 네네. 그렇죠? 2007년 7월에 이 주민 소환제가 처음 시행이 됐는데 지자체장에 대한 주민 소환이 95건이 신청 접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투표까지 이어진 사례는 9건에 불과한데요. 이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서명 요건을 충족하느냐 안 하느냐 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걸러지는 부분도 있어서 중도 철회되기도 하고 이래서 끝까지 투표까지 간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김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명무실하다 이 주민소환제가. 그러면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법도 한데 네.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복잡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건가요?
이제 유명무실한 주민 소환제라고 지적이 되는 부분, 문제가 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첫 번째는 복잡한 절차 부분을 좀 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2단계나 되니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 소환에 대해서 주민들이 너무 모른다. 홍보 부족. 그리고 주민 소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서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많이 따른다는 부분을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서명 활동 기간이 60일이라는 좀 짧은 기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서명 활동을 받는 것도 그 신청인과 위임자만이 신청을 받을 수가 있고 대면으로 직접 주민들을 만나서 구두로 설명하는 방식, 말로 설명하는 방식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로 돌린다거나 뭐 피켓을 들고 안내를 한다거나 현수막으로 주민소환제가 진행되고 있어요라는 안내를 한다거나 이런 건 모두 제한이 돼 있어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홍보가 어렵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렇죠. 직접 몸으로 뛰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그 서명 충족 요건은 까다롭습니다. 이 주민 소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투표권자에게만 서명을 받아야 하고 또 서명을 받더라도 개표 과정에서 3분의 1 이상 되는 주민 투표권자가 투표를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따르니까요. 그래야지 이제 뚜껑이 열리는 거죠. 투표하면 뚜껑이. 네, 이러한 제한 사항들이 문제가 돼서 실질적으로 투표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고 볼 김 수 있을 기자 것 말씀 같아요. 들어보니까 지금 거의 뭐 넘사벽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2007년부터 지금 진행이 쭉 되었던 부분 아니고 시행이 되었던 건데 이 제도가. 네. 그래서 문제점이 분명히 이렇게 현존한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 개선해야 되는 노력들 이런 것들도 계속 이어져 왔죠. 네, 그렇습니다. 2017년에는 박주민 의원이 주민소환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또 2019년 초에는 정부에서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먼저 2017년 2월에 제출된 박주민 의원 제출안을 보면요. 주민소환 청구권자의 서명 활동에 제한되는 부분, 그 부분을 완화해야 된다라는 게 주요한 내용으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제 지역, 주소에 있어서도 제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해당 대상자, 그러니까 뭐 동대문구 예를 들자면 청량리 제기동 주민만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박주민 의원 안에서는 그 주민 주소지 구분 없이 동대문구 주민 모두한테 서명 받는 것으로 확장하는 그럼 그 내용을 담은 선거구 외에 것이고. 있는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런 내용인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서명 요청 방식은 이제 서명 활동을 다니는 데 있어서 구두로만 설명이 허용되게끔 했는데 박주민 의원 안 같은 경우는 인쇄물이나 현수막, 피켓,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서명 요청 활동을 다닐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이 담겼고 그 지난해 1월에 정부가 제출한 안을 살펴보면 이 제출안은 좀 청구의 편리성, 절차에 있어서 복잡한 부분을 좀 간소화하는 부분 이게 주요한 내용인데요. 전자 서명을 통해서 이 주민 소환 청구 서명이 가능하도록 했고 그리고 현행 저게 그러면 전자 서명을 이용한다는 건 일일이 이제 가호 방문해 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앞서서 얘기 드렸던 3분의 1이 충족돼야지만 뚜껑을 열 수 있는, 개표할 수 있다는 그 개표 요건을 폐지하고 아예 그냥 주민소환 투표 결과 확정 요건이라는 걸 달았는데 투표권자의 4분의 1 이상이 그 투표해서 득표한 경우에 투표 결과로 확정하도록 하자라는 내용으로 좀 조정한 안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개정안이 발의가 됐어도 국회에서 현재 계속해서 계류 중이라는 건데요. 주민소환제가 문제 있는 공직자를 소환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유일한 무기나 마찬가지인 거죠. 네, 이 제도가 이 제대로 된 역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민소환제 취지가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빨리 통과가 돼야 할 텐데요. 지역의 주민소환 추진 상황과 또 개정안 통과 여부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